지금 사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환경이 나빠져서 주식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에 있는 주식을 보면서 이 주식이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째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좀 많으면 좋아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이주영의 이주영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영님 유명하시지만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개미 이주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연말입니다. 예.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이 2022년 마지막 예. 시즌 예. 요즘 증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증시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주식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은 끝났다. 어려움은 끝났는데 이제 어려움이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가 네. 많이 올랐고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빨리 올렸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5월달 정도만 했어도 사실은 미국 기준금리가 0.25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가 와, 진짜 빨리. 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순식간에 4%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신규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은 망설이게 되고 기존의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나스닥이 거의 이제 16,000포인트에서 거의 10,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000포인트, 3,300포인트에서 거의 뭐 2,000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증시의 하락의 원인의 1등 공신은 사실은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보면 이 1등 공신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기준을 잡으면 과연 금리를 어디까지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기준금리가 4%만 이미 된 상황에서도 미국 경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도 이미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과거보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죠. 이제 바로 지금 금리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4%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가 6%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9에서 10%까지 올라가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12%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1,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은 뭐 15% 이상 정도로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빌리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 4%까지만 올려도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상단을 뭐 정말 이제 좀 높다라고 하면 5.5 아니면 5%. 5%도 사실 안 올릴 수도 있죠. 올릴지 안 올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준금리가 이미 4%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한 1% 안팎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렇게 공포스러운 구간은 나오지는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투자를 이제 실전적으로 해보면은 주식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투자할 때가 정말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지겨울 때. 지겨울 때. 그리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7% 후반대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미국이 조금 더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는 물가 지수 목표가 2%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얼마쯤 끌고 가야지만이 이게 서서히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일단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이 이제 기준금리를 거의 미국 기준금리가 만약에 한 5%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그러면 예금 금리는 뭐 7%까지 올라갈 거고 대출금리는 또 10%가 넘어갈 거고 신용대출도 더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신용 안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된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이 어떤 물가가 잡힐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서 코인 시장이 이미 그죠. 뭐 3대 거래소, 세계 3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이미 파산을 해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위메이드 같은 이제 주식하고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일단 코인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부동산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고 주식 시장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실 기업들이 하나 둘씩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이요? 그렇죠. 6개월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려운 게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PBR이라고 하죠. PBR보다 1보다 떨어진 주식도 많고 실제로 수익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거라는 그런 연준의 어떤 그 목표치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해서 실적이 좋은데도 떨어진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더 떨어지기도 좀 어렵고 일례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아마 한 지금 1,800조 정도 될 텐데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상장회사 영업이익 한 2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 그리고 또 올라가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최근에 우리가 알겠지만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PF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레고 사태 강원도의 레고 사태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채권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 금리가 만약에 6에서 7%까지 올라가면은 회사채를 도대체 얼마에 발행이냐. 그렇죠. 예, 회사채를 10%에 왜냐면 회사가 좀 어려운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회사가 언제든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지는 거. 언제 이게 힘들어지는 건 괜찮은데 언제 진짜 그죠? 없어지는 파산할 수 있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기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초입이라고 해야 되죠. 초반이잖아요. 지금 고금리가 딱 된 지가. 근데 그래 이 상황에서 투자를 빨리 하는 거는 사실은 위험이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서 적응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따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의 정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금리가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 금리가 과연 6개월이 될 건지 1년이 될 건지는 사실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적절히 떨어져야지만이 이제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기준금리를 4%까지 올린 다음에 갑자기 떨어뜨리진 않을 거잖아요. 4%에서 조금 더 올리거나 유지를 해버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힘들어질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입에 우리가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좋고 또 근데 만약에 지금 사실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환경이 나빠져서 주식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좌에 있는 주식을 보면서 이 주식이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첫째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좀 많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적자가 한 100억 정도가 나요. 근데 자기 자본이 2천억인데 부채가 8천억이다. 이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휘청휘청.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는 회사 차에 발행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야 돼. 그래도 금리가 높아도 아무도 안 사요. 이렇게 되면 현금 흐름이 콱 막히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신에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1년에 만약에 뭐 한 1,000억 정도를 벌어요. 근데 자기 돈이 만약에 뭐 한 자기 자본 5천억 정도 있고 근데 빚이 한 2천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빚보다 자기 돈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러면 이 회사는 버틸 수 있는 있는 그죠? 이런 다시 회사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그죠? 이 회사는 결국은 버티다가 고금리가 와도 어차피 들어오는 돈도 있고 이자가 올라와 봐봐야 어차피 내 돈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은 고금리 때 버티는 거죠. 버티고 나중에는 아까 부실 기업이라든지 한계 기업이 힘들어지고 나면은 파산을 하면 더 나중에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시장을 이제 다시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그 주영님께서 처음에 어려움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어려움이 끝났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40%가 다 떨어졌잖아요. 시장 자체가. 근데 과연 이만큼 또 떨어질 수 있느냐는 어렵죠.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를 올려봐야 1% 정도라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되지 않겠지만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약간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고금리 때는 일단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겠지만 결국은 대중들한테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뭔가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빚을 내서 많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보통 투자하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만약에 한 기준금리가 4%만 돼도 대출을 받으면 거의 뭐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8에서 9%인데 8에서 9% 예를 들면 1억을 빌렸을 때 이자를 1년에 8에서 9%를 낸다 생각하면서 더 초과 수익을 내겠다. 기대하기 쉽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리 때는 뭐 1억을 빌려서 1년에 2%에서 3% 정도 대출 이자를 낸가 1억 가지고 한 달에 그럼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200이니까. 20만 원을 내가 써서 20만 원 이자를 내겠지만 내가 이거를 충분히 투자 수익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냥 은행에 놔둬도 이자를 6%나 주는데 대출을 내면 10%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전체 시장이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들어오기가 지금 상황 자체가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안 될 때는 이제 빨리 반등한다 생각하기보다는 찬찬히 지켜보면서 좋은 주식들을 잘 사모아가고 계좌에 있는 주식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는지 버틸 수 없는 주식은 이제 눈물을 머금 거라도 좀 물량 조절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금리 때 못 버티면은 실제로 다 그죠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박스권을 예. 보통 예상하시는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이렇게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온 거고 예. 상한은 이제 전저점 돌파하기 좀 어려운 상태에서 네.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옆으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쭉 가는 건데 이제 실전 투자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옆으로 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돈도 안 벌리는 것 같고 뭐 재미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시장 자금이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이제 주식은 싸지는데 그럼 이제 그러니까 싸진다는 게 뭐냐면 좋은 주식도 현금 흐름이 나고 고금리에 버틸 수 있는 주식들도 계속 이제 싼 가격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결국은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왜 이제 금리를 왜 이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화폐 있지 않습니까?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활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거냐면 연준은 지금 물가와 경기 중에서 물가를 선택합니다. 그럼 물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실제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최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코인 시장 파산하고 부동산 하락하고 한계 기업은 파산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련 산업 관련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잃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일자리가 점점 잃어가게 되면은 실업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늘어나는데 물가는 잡히는데 실업자는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업자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또 내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 왜 저렇게 수익도 나지 않고 한계 기업들이 많아서 어떻게 기업이 저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고 저렇게 그 전에는 잘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에 살아도 일단 회사가 운영이 되면은 실업자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계속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와,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횡보할 때는요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점에서 사고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하면 팔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기회죠. 굉장한 기회의 관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이제 어떤 투자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기회를 이제 살리기가 어려운 게 어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옹이사님께서 만약에 주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해서 최대로 손해 볼 수 있는 돈은 얼마죠?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너무 잘 돼요. 그럼 얼마까지 벌 수 있죠? 1억도 벌 수 있고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진짜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럼 5,000만 원까지 올라면 500%잖아요. 아까 1억을 말씀이 1,000%도 됐고,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좀 롱 포지션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데,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하시면 이제 30%만 사실 수익이 나도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6개월, 7개월 전만 해도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는데 순식간에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전체 시장이 확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멀쩡한 기업들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뭐 고점 대비해서 뭐 50%가 기본적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럼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옆으로 쭉 가면은 한계 기업들이 다 파산하잖아요. 그럼 살아남았을 때,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만약에 금리를 조금씩 낮춰주면은 엄청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큰 이제 주기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생각해 보면은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도 있는, 그죠? 충분히. 네, 그런 관점.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떤 미래에 대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성장성이 떨어지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빅테크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 뭐 게임, 바이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메타 관련주 엄청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2차 전지를 통해서 자동차 자체가 어떤 전자제품처럼 되면서 자율주행도 이제 생기고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강제로 끌어내린 거거든요. 강제로 끌어내렸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움만 잘 극복하고 나면은 오히려 지금 대세 상승의 초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 이론일 뿐이고 실전에서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지겨운 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